유일한 아들을 잃은 펠리페 2세에게는 그래서 후계자가 없어져 버렸고 결국 또다시 새 신부를 찾아야만 또 했습니다. 사망이야. 1570년 43살이 되던 해에 펠리페 2세가 오스트리아의 공주인 안나와 네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후사가 필요했던 펠리페 2세는 다시 신부감을 이제 찾아 나섰는데 그 결과 선택된 이가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출신의 안나였습니다.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를 다시 잇고 가문의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적인 선택이었는데요. 아울러 유럽 가톨릭 진영, 당시가 이제 종교 전쟁이 일어나던 때였으니까 유럽 가톨릭 진영을 단단히 묶어두는 외교적인 효과도 노릴 수가 있었습니다. 펠리페 2세 당시 나이가 43살이라고 그랬죠. 안나는 20살입니다. 23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같은 합스부르크 가문이니까 관계가 심상치 않겠죠. 벌써 냄새가 나죠. 야, 나이 차이를 봐서는 정말 무슨 손자 뭐 이쪽까지 가야 되는데. 좀 멀 것 같은데요? 바로 안나는 펠리페 2세의 여동생에게서 태어난 딸입니다. 예? 여동생의 딸이면 삼촌 맞죠? 네, 조카. 네 맞습니다. 23살 나이 차이가 나는 외삼촌과 조카가 결혼한 진짜 제대로 된 근친혼이었던 와. 것입니다. 조카랑 결혼한다고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하지만 충격적인 관계와 달리 두 사람의 사이는 의외로 좋았다고 그래요. 그 영향인지 4남 1녀를 둡니다. 와. 하지만 안타깝게도 4명의 자녀가 10살을 넘기지 못하고 그래요? 세상을 떠났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아이들이 일찍 죽은 것도 근친혼 때문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10년 만인 1580년 네 번째 아내인 안나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또 사망이에요? 네. 그래서 펠리페 2세가 뭐 이런 말을 남겨요. 신은 나에게 넓은 왕국을 주셨지만 그 왕국을 이을 아들은 주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로 배우자 복 없고 자식 복이 없던 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명 살아남은 자녀 있었잖아요. 네. 자, 이 안나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물이 바로 펠리페 3세로서 무사히 성인으로 자라서 훗날 스페인 국왕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이제 대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 이후의 자식들의 모습을 그린 가계도가 있습니다. 자, 펠리페 2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펠리페 3세 그리고 마지막 왕인 카를로스 2세까지 모두 근친혼으로 태어난 인물들입니다. 특히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의 마지막 왕인 카를로스 2세는 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근친혼이 누적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입도 안 다물어졌다면서요. 네, 맞아요. 카를로스 2세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 질병을 안고 있었고 괴이한 외모 때문에 몬스터킹 괴물왕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특히 주걱턱이 합스부르크 특유의 주걱턱이 심해서 입이 제대로 다물어지지도 않았고 침을 흘리고 음식을 씹는 것도 힘들어서 혀도 비정상적으로 커서 말하는 것도 이상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후사를 남기지 못해요.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결국 그는 1700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와 함께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의 혈통은 완전히 단절됩니다. 자, 스페인 제국을 병들게 한 원인 중에 하나, 바로 왕가의 피를 지키겠다는 명분 아래 되풀이되던 이 근친혼의 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스페인 제국의 몰락은 펠리페 2세의 끊임없는 혼인 정책에서부터 사실 어느 정도 균열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스페인 제국을 몰락으로 몰고 간 또 하나의 치명적인 비극의 씨앗이 있는데요. 바로 가톨릭 신앙을 향한 펠리페 2세의 광적인 집착입니다. 자, 펠리페 2세가 가톨릭을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는지는 그가 직접 남긴 말만 살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단의 통치자가 되어 하느님의 가호와 신앙에 손상을 입히느니 차라리 국가와 함께 목숨을 버리겠다. 내 모든 나라를 걸고 다짐하건대 골백번을 죽어서라도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섬김과 교회에 해가 되는 것은 모조리 막을 것이다. 나는 이단자들의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다. 각오가 뭐 엄청난 어렸을 때 신앙. 받았던 그 종교 교육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죠. 너무 아. 철저하게 받았나 봐요. 펠리페 2세에게는 가톨릭은 이 왕권보다도 우선시돼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는 가톨릭을 믿지 않는 이들을 반드시 몰아내고 정화해야 할 그런 존재로 대상으로 여겼는데요. 펠리페 2세가 이제 가톨릭 이외의 모든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저건 죄악이라고 여겼고요. 여기에 이제 유대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그리고 막 태동하던 신교도, 신교파, 개신교까지도 이제 그에 의해서 모조리 이단시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드리겠습니다. 펠리페 2세 시기 스페인에서는 이단을 가려내기 위해 이것을 조사하는 걸 제도화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네. 집안을 수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 이단이라면 이제 뭐 집안에 조각상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무슨 혜성 씨. 구절이- 아우, 접근 참 좋았는데 오답입니다. 접근이 좋았다. 뭘 조사해야 될까? 그것을 저도 모르겠네요. 정답. 네, 지원 씨. 다들 기도 방 모습은 다를 거 아니에요. 기도해봐. 기도해봐. 아멘이냐 뭐. 자, 지원 씨 오답입니다. 그래도 아주 신박했다. 힌트 없나요? 힌트. 이걸 뭐라고? 미국에서 했던 흑인 차별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정답. 네, 혜성 씨. 예전에 그 흑인이냐 아니냐를 판별할 때 이렇게 족보를 따라 올라가서 그 피가 섞이냐 안 섞이냐를 조사했잖아요. 네. 이것도 이단을 가려내기 위해서 그 족보나 혈통을 조사해 봅니다. 맞나 보다. 혜성 씨 정답입니다. 바로 조상의 종교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집조사가 아니라 집안조사였네. 예. 이 제도는 원래 가톨릭 교회가 시행하던 순혈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순혈. 그 순수한 혈통. 이 순혈령을 국가 차원에서 더욱 강화한 것인데요. 자, 가톨릭 순혈령이 과연 정확히 어떤 제도였을지 그 내용이 남아 있는데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습니다. 가톨릭을 믿는다 하더라도 조상 중에 유대인이 있다면 단 하나의 불순한 혈통만으로도 그는 오염되고 타락한다. 마치 흑인들에게서 그들의 피부색이라는 특징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되게 차별적이네요. 즉, 피 속에 이교도의 조상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너도 불순하다라고 하는 이 논리인데요. 말 그대로 혈통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려면 이 순혈 증명서를 마치 그 역할을 하는 조상들의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벌어지는 심하다. 것인데요. 그래서 스페인 사회 전체가 그 사람의 혈통으로 한 개인을 판별하는 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남보라 박사님, 근데 사실 본인만 카톨릭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조상까지 조사를 해요? 이베리아 반도에는 예전부터 유대교하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스페인이 가톨릭 국가가 되면서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막 박해를 하고 강제 개종을 시키고 추방령이 이어졌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그 앞에서는 개종을 하겠다고 하고 안 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죠. 뒤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개종한 거짓 신자 아니냐 막 이렇게 의심이 커졌고 결국에는 8대까지 올라가서 단 한 명이라도 이교도가 있으면 그것을 다 제외시켰다고 그래요. 문제는 당시에 그게 뭐 신뢰한 체계적인 무슨 기록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소문 또는 뭐 이웃들의 증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뭐 누군가가 저 집 조상 중에 유대인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아니면 저 사람 좀 수상했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라도 조금이 나오면 그게 그대로 이제 증거로 와, 채택이 너무 되지 심해. 않더라도 어쨌든 혈통 자체가 의심스러워지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정말 황당하고 뭐 진짜 어이없는 그런 제도인데
하지만 이 순혈 증명서가 통과되지 못하면 대학에 못 가요. 그리고 공직에 임용되지도 못합니다. 기사단 입단 안 되고 종교기관에서 들어가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심지어는 해외 식민지로 이주하는 것조차도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펠리페 2세의 종교 탄압은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는데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이 종교 행사가 이루어지는 이 회당을 파괴하고 강제 개종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서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에게는 아랍어 사용 금지하고 이슬람식 결혼, 전통 의상 입는 거, 옷차림, 음식 금지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금지시킵니다. 유대인 역시도 히브리어 이제 문헌 압수하고 이들의 이름까지도 우리도 왜 창씨 계명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름까지도 가톨릭식으로 바꾸게 합니다. 결국 스페인은 나치의 유대인 말살처럼 종교는 물론 언어, 풍습, 이름까지 완전히 지워버리는 말살 정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나라 씨, 스페인에서 사상의 자유를 막기 위해서 또 어떤 조치 취했어요? 크림을 먼저 볼게요. 네. 그 종교 관련 서적을 다 불태우네요. 스페인에 외국 책이 들어오는 걸 다 막아냈고 아예 외국 책을. 가톨릭과 관련되지 않은 책도 다 불태웠어요. 왜 그래? 그래서 당시 스페인에 있던 지식인들이 그냥 조용히 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몰래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어요. 민족이 다 빠져나갔겠네. 이야. 자, 이렇게 카톨릭만을 지키려던 스페인에는 종교적 통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무시무시한 섬뜩한 기관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단을 추적하고 신문하던 그 악명 높은 스페인 종교재판소입니다. 스페인 종교재판소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어졌던 기관으로 이단으로 의심만 받아도 아무튼 이곳으로 끌려오게 되고 그러면 뭐 받겠어요? 고문, 그쵸? 혹독한 고문과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사용된 각종 고문은 특히 이제 악랄하기도 유명했는데요. 진짜? 먹으라고 하나? 어려워? What were you served that evening? Potatoes, green peppers. Were you served pork? Yes, but I didn't have any. Why not? I don't like it. I don't like the taste. Are you prepared? 원래 유대교에서 돼지고기를 금지하잖아요. 식당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으로 의심받아서 체포가 됩니다. We suspect the true reason you avoid pork is because you are a secret Judaizer. What? No, I do not. 똑같이 해줘야 돼. 자, 끔찍하죠. 가톨릭에 대한 이 펠리페 2세의 광적인 집착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극단적으로 변했고 심지어 이것까지 하는 이제 펠리페 2세의 모습이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 화형이죠. 종교재판소에서 죄인들을 광장 한가운데 세워두고 이제 공개 화형식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불길이 붙기 전에 죄수들 목에는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나무판 죄목이 걸리게 되고 몸에는 이제 누더기 같은 참외복이 이제 씌워지고요. 손발은 쇠사슬로 묶이고 발끝부터 이제 장작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불이 붙으면 자, 피부가 타오르고 이제 불길이 점점 차오르게 됩니다. 사람들, 구경꾼들은 이 타는 냄새와 비명 속에서 이 장면을 하느님의 심판이라고 믿으면서 지켜보았다고 해요. 심지어 펠리페 2세는 이 화형 장면을 지켜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지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만약 내 아들이라도 이교도가 되면 화형에 처하기 위해 땔감을 아끼지 않으리라. 네, 보세요. 자기 자식조차도 자기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